강혜진 할머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업에 전념하며 큰 부를 이루셨고 경제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늘 백만장자 할머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할머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잃어버린 딸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사업을 일구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딸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딸을 충분히 돌볼 여유가 없었고 항상 바쁘셨습니다. 어린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지방 출장을 다녀온 사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인형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하였지만 끝내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님께는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슬픔을 뒤로 한 채 사업에 더욱 몰두하셨고 그 결과 거대한 기업을 일구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딸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죄책감은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께서는 오랜 친구로부터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결혼을 해. 너도 와줄 수 있겠니? 초대장을 손에 쥔 할머님께서는 한동안 망설이셨습니다.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결혼식장에 데려가 손을 꼭 잡아주는 장면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곁에서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초대장을 펼쳐보며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할머님께서는 오랜만에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버즈노드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께서는 문득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이토록 기쁘고 축복이 가득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본인은 마치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순간 웅장한 음악이 흐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버진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감탄하며 신부를 바라보았고 신랑 역시 그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님께서는 눈을 떼지 못하고 신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부의 얼굴, 그녀의 턱선, 눈매, 그리고 미소까지 너무나 익숙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신부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내 손녀일 수도 있는 걸까? 신부가 걸어오는 동안 할머님께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오로지 신부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신부가 조금 더 다가올수록 할머님께서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온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사라지고 나서 할머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딸을 찾으셨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국의 보육원과 시설을 뒤졌으며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조언했지만 할머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이 흐를수록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업에 더욱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다 해도 잃어버린 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덧 노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길을 걸을 때마다 혹시라도 길에서 딸이나 손녀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셨지만 매번 착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신부를 보며 느껴지는 이 감정은 착각이 아니라고 할머님께서는 본능적으로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얼굴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강한 연결감이 들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녀린 손가락, 고운 손등,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 순간 할머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팔찌 어디서 본 적이 있지? 팔찌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님께서는 몇십 년 전 딸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그 팔찌 역시 작은 별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딸이 5살이던 해 할머님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딸을 위해 작은 은빛 팔찌를 맞춰주셨습니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딸과의 유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그 팔찌를 손목에 끼고는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늘 함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딸은 그 팔찌를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며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라진 후 그 팔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팔찌는 나오지 않았고 할머님께서는 잃어버린 딸과 함께 그 팔찌도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의 신부가 너무나도 비슷한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두 손을 꼭 쥐고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 아이가 내 손녀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할머님께서는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만약 정말 손녀가 맞다면 그녀는 내 존재를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할머님께서는 손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녀가 손녀라는 확신이 들어도 그것이 그녀에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부로서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동안 할머님께서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회자가 신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의 신부 최지안 양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지안? 그 이름은 할머님께서 한때 딸에게 직접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지기 전 태어날지도 모를 미래의 손녀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었던 이름. 할머님께서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린 백발의 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할머님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띄었습니다. 강해진 할머님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셨습니다. 신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중 누구도 할머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린 한 노인의 모습에 모두 놀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신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신랑도 양가 부모님도 모두 얼어붙은 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하객들만이 수군거리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신부의 외할머니로 보이는 한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그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던 듯 보였습니다.
강혜진 할머님께서는 마른 입술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혹시 제 딸인가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할머님을 바라보았고 신부 역시 그 말을 듣고 크게 동요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흔들렸고 당황스러운 표정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부의 외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당혹스러움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라는 이름 그건 제가 제 딸이 아이를 낳을 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져 있던 과거의 흔적이 그녀가 가장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진실이 바로 눈앞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외할머니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할머님을 알아본 듯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신부의 외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부의 이름은 지안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한 게 아닙니다. 신부의 외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어머니인 미정이는 어린 시절 한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미정을 입양한 것은 그녀가 8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미정이는 너무나도 겁이 많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속은 굉장히 단단한 아이였죠. 처음에는 우리도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항상 자기 친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어요. 스스로 조사를 해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지만 결국 어떤 답도 찾지 못했죠.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조용히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아,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어머니는 너를 낳은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끝까지 알고 싶어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단다. 그리고 너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았지. 누구보다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했단다. 신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보호시설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친부모를 그렇게나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정이가 내가 태어나기 전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구나. 엄마, 나는 어릴 때 내가 부유한 집안 출신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면 돼요.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만들 거예요. 신부의 외할머니는 잠시 목이 메인 듯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너를 낳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 물건이 있었어. 그게 바로 내 손목에 차고 있는 그 팔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부는 깜짝 놀라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할머님도 다시 한번 숨을 삼키며 신부의 손목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손목의 팔찌를 손끝으로 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팔찌 엄마가 제게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팔찌가 왜? 혜진 할머님께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팔찌 그건 내가 내 딸에게 직접 만들어 준 거예요. 5살 때 생일 선물로 줬던 팔찌였습니다. 그 벨 모양 펜던트도 내가 직접 디자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신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고 다시 혜진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딸이 제 어머니라는 뜻인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연회장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할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수십 년 전 딸을 잃어버렸고 그 아이를 평생 찾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내 딸은 결국 날 찾지 못한 채 떠났다는 걸. 그 말에 신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가 나타나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 생각도 못했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다는 걸.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제 앞에 나타날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며 혜진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뭔가를 더 알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혜진 할머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신부의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한 장면. 그녀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오로지 딸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딸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딸은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빛 팔찌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혜진 할머님께서 특별히 맞춰준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어린 딸이 팔찌를 손목에 차고 방긋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정신이 없었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정아, 어디 있니? 필사적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인형 몇 개와 그녀가 가장 아끼던 팔찌 하나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혜진 할머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시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딸을 찾지 못한 채 사업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더욱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투자 회복에 성공했고 국내 유수의 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딸의 흔적, 그리고 지금 결혼식장에서 마주한 신부가 그 딸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도 그녀가 언젠가 태어날 손녀를 위해 생각했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뻗으며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내가 정말 내 손녀라면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지키고 싶구나. 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부모님과 하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신랑 역시 신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외할머니는 할머님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미정이를 찾고 계셨던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께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미정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딸이었나요? 미정이가 내 딸 미정이가? 그녀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찾던 그 미정이 제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님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찾고 있었나요? 할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할머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났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요? 할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끝내 자신의 친부모님을 찾지 못한 채 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할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그녀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이 흐느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숙연해졌고 신부 역시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은 무너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찾으려 했는데 난 끝내 널 찾아내지 못했어.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조용히 할머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만약 정말 제 친할머니가 맞다면. 그 순간 할머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또 한 번 감정이 폭발하듯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신부도 가만히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신랑도 신부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외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할머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네요. 그동안 미정이와 관련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님은 여전히 신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외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나를 찾고 있었나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이는 평생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래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어 했죠. 시설에서 자랄 때 들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너는 원래 부잣집 딸이었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기로 오게 된 거야. 그런 말들이 그녀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할머님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신부를 품에서 떼어놓고 외할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끝내 나를 찾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도 분명 나를 찾고 있을 거야. 하지만 서로를 찾지 못하는 운명이었을 뿐이야. 그래도 난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내가 조금만 더. 외할머니는 조용히 할머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미정이가 남긴 이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비록 딸을 찾지 못했지만 손녀를 만났잖아요. 그 아이를 지켜줄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녀 역시 무언가 운명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은 조용히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그 순간 신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할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는 할머님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님은 딸을 잃고 살아온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신부는 할머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님은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미정이 어릴 적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뻤네요.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머님과 함께 과거를 공유했습니다. 할머님도 조용히 웃으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는 조용히 할머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손녀야.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그 순간 할머님의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신부는 함께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안아. 내 곁에 와줘서. 신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 순간 할머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한때 상실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다시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